후보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. 제 결과를 한번 봐야죠. 예. 혐의는 뭐 당연히 부인하시는 아유, 거죠? 그럼요. 어디 쓰면 돼요? 예. 여기 쓰면 돼요. 예. 오늘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당초 뭐 생각한 대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.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,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. 알선수재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까지 법정에서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? 그 하나은행 관련되는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뭐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, 전부 다 그 회사 안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이상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는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검찰에서 구형을 되게 중형으로 했었는데 저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. 사실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미 하나은행이 제가 뭐 발것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하나은행에 제가 뭔가 일을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그게 기사화되고,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?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소까지 하고 15년씩 뭐 벌금 80억 뭐 이렇게 구형까지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 계속 다투실 건지. 그럼요.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선거 후보자, 예비 후보자가 되면은 돈 빌려준 거 못 받습니까? 돈을 빌려준 게 있으면은 그 시기에 받으면 그것도 정치자금인가요? 후보자라고 해서 돈 거래가 있거나 하면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왜 정치자금입니까? 아드님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부 김만배 피고인하고 이 법정에서 다 들었습니다.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법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뭐 평가를 하고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장께서도 그 적정한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,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.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. 그 재판장님이 변호사 활동은 안 한 걸로 보셨는데 아니, 한글로 봤죠. 한글로 봤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봤는데. 변호사 업무에 대한 5천만 원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거는 그 변호사 보수를 그럼 앞으로 전부 뭡니까 그 판사하고 검사가 다 정할 겁니까? 아니, 당사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으면 본인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금액이 많다 적다를 이제 따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그 전부 돈을 얼마 받을 건지 이걸 전부 법원에 들고 와서 이건 받으면은 제가 안 되느냐고 물어야 되겠습니까?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재판은 해야죠. 저도 제가 말씀드린 제 말씀이 뭐 틀렸습니까? 아니, 돈 빌려주고 예비 후보자가 됐을 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일을 안 해주고 돈을 받았으면은 문제지만,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인 보수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? 아드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사과나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요?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국민들은
그러면 통상적으로 50억이란 금액 자체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그 부분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법정에서 그게 적게 준 건 아니라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. 향후 55 클럽의 그러면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? 저는 모릅니다. 그분들하고 그 김만배 피고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. 소속대 자리에는 아예 없었다는 입장 계속 하신 건가요? 2018년도에는 안 모였습니다. 그게 저 한참 전에 아들 결혼식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검찰의 공소장이 이제 제가 뭐 일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이제 약속을 다 했는데 2018년도에 만나서 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돈 안 주겠다고 그러고 싸웠다고 하는 게. 일을 해줬다고 공소장에 써놓고 그 얼마 뒤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안 준다고 해서 싸웠다고 하니 그게 공소장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이제 좀 제발 법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 그대로만 좀 이렇게 언론에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이제부터는 좀 뭐 어떤 얘기든지 나오면은 있는 그대로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검사들한테 저만 쏘은 게 아니잖아요. 기자분들한테 한번 수첩을 옛날 취재 수첩 한번 뒤져보십시오. 그거 보시면은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참고인들 하나은행 팀장이랑 그 양화모험 전문가 하는 하천대유 직원 이 사람들이 그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면서 정영학이 진술을 다 뒤집은 날이 11월 16일인가 뭐 그때 뒤집었거든요. 그 이후에 저를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.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. 근데 그때 취재 수첩 보시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. 하나는 거기 제가 가서 로비했다고. 언제 지금 다 쏘은 거잖아요. 저만 쏘은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이제는 좀 그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쭙게 아드님이 하천대에 입사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? 그건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한번 더 이제 아버님께서 그건 뭐 추천해 주신 게 다 얘기한 거 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? 재판하고 다 끝났습니다. 이제. 됐습니까?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